안녕하세요. 288일째 월요일 아침 9시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고 이제 저도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 뭐 했는지 좀 얘기 드릴게요. 주말 동안에 저는 대본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작품 캡스톤에 사용할 대본을 집필을 했습니다. 집필이라고 하니까 뭐가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본을 썼습니다. 주말간에 그 아이디어로만 있던 것들을 좀 시간을 내서 대본 작업을 했습니다. 집에서 하면 좀 집중이 중간중간 흐트러질 것 같아서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MPA층에 있는 공용 공간에 가서 집필을 했습니다. 잘 나왔고요.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집필을 어떤 순서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대본을 이제 쓰게 되는지 좀 설명도 드리고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로그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 이제 개봉하면 네이버나 뭐 이런데 한 줄로 딱 줄거리 요약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이제 로그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공개되는 그런 줄거리랑 조금 다르게 이제 보통 그 영화 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는 줄거리에 그 결말 부분을 안 쓰잖아요. 결말 부분을 쓰게 되면 재미가 없고 영화를 안 보게 되니까. 이제 로그라인은 결말까지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 관계자들만 보는 거고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로그라인을 가지고 이 감독 당사자도 그렇고 혹은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해 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런 결론이 날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이제 로그라인이라서 조금 다르죠. 이제 대중적으로 공개되는 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인데, 로그라인은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이제 결론까지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계자들이나 혹은 제 자신이 그걸 계속 보면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정말 흥미로운 일인가, 혹은 뭐 관점은 다 다르겠지만 뭐 제작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런 결론이 나면 이 영화로 흥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고, 이제 감독 자신은 이게 나의 메시지, 이게 나의 어떤 그 구상한 바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인가를 이제 이 로그라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3개의 로그라인 작업을 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가 아픈 두 엄마의 이야기. 시기는 좀 다르지만 아이가 현재 아프고 있고 아팠던 적이 있는, 그래서 그 두 엄마가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고 결국에는 그 엄마들 스스로가 마음이 변해서 위로도 받고 또 이제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내용의 로그라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집착적으로 완벽하려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가
자기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콩쿠르를 앞두고 가상의 이제 영상 통화 장치죠. 과거에 누군가와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통화 장치를 발견하고 모차르트와 통화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모차르트는 천재이기도 했고, 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천재이기도 했지만 괴짜이기도 했던 모차르트라는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모차르트도 그런 천재성 이면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었고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음악을 하는 거는 단순히 즐거움과 재미, 뭐 자기의 예술적 승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만 했던 경우들도 있었다. 그래서 역사가 다루지 않은 그런 모차르트의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연주를 하는 게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 피아노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 그걸 이제 깨달아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처럼 이제 한국에서 유학을 온 여학생이 있습니다. 아침에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작은 사소한 다툼이 이제 커져서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하는 거에 지쳐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그때 로비에서, 콘도 로비에서 소포가 왔다, 찾아가라 라는 얘기를 듣고 소포를 찾아와 보니 엄마가 서프라이즈로 미역국 끓일 미역이랑 뭐 반찬들이랑 뭐 평소에 좋아했던 과자 같은 것들 뭐 이것저것을 막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엄마가 손으로 쓴 편지들, 그리고 미역국 레시피가 적혀 있습니다. 이 딸은 마트에 가서 고기랑 뭐 이것저것, 미역국을 끓일 이것저것을 삽니다. 근데 다른 뭐 인도 여학생이라고 해볼게요. 인도 여학생이 하나 남은 그 고기를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어떤 다툼 끝에 고기를 누가 가져갈지 못 정하고 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한국인 여자친구도 그렇고 인도 여자친구도 그렇고 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엄마랑 다투고 기분이 안 좋아서 뭔가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사려고 했는데 만난 거다. 그래서 둘이 그런 사연을 듣고 약간 묘한 동질감과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서로 각자의 요리를 해서 같이 먹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나눠서 둘이 이제 요리를 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 그리고 각자의 엄마에게 화해의 전화를 건다. 좋은 친구도 생기고 뭐 그런 어떤 유학이나 뭐 이런 외딴 곳에 떨어져서 고립되어 가지고 지내는 이 감정들, 그리고 부모에게서 떨어지고 싶은, 독립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이 외로움들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채워질 수 있는 이 인생의 어떤 그런 예기치 못하는 이런 지점들을 좀 재밌게 따뜻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거 그렇게 세 개고, 공통적으로 이제 관통하는 건 엄마에 대한 이야기, 부모 자식 간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줄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로그라인을 발표를 했고, 호응이 좋았던 건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 엄마 둘이 만나서 하는 얘기들, 혹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미역국 끓이는 얘기. 그 중간에 모차르트 얘기는 좀 이제 장편이랑 어울린다는 피드백을 교수님께 받았었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도 아마데우스 영화랑 비슷할 것 같은데 라고 하셔서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도 서브로 써놓은 거라 크게 이제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기는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는 이제 그 세 개 중에 뭘 선택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또 새로운 걸 써도 되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선택한 아이디어나 본인이 선택한 로그라인을 가지고 그 다음 작업들을 쭉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완성된 대본을 쓰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단계들이 꽤 많은데 일단은 로그라인을 쓰는 게 첫 번째였어요.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대강의 큰 얼개를 잡아서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대본이 10장짜리다 10분이다 그러면 1페이지에 1분이라고 치고 각 페이지별로 혹은 뭐 이 이야기가 아유 시끄러워라 아유 시끄러워라 그 한국은 기승전결 이렇게 사막 구조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발단 절정 결말 이렇게 산막 구조로 돼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쪼개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 단위별로 쪼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냥 큰 덩어리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그냥 그냥 뭐 대화했어요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뭐 했어요 이러면은 이렇게 몰입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좀 긴장감도 만들고 혹은 갈등도 만들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감정 상태 혹은 이야기가 조금 더 스펙터클하게 흘러간다거나 하는 것들의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영화가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액션 영화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퀀스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2단이 주인공이죠. 톰 크루즈가 갑자기 그 사전 설명 없이 전후 사정 설명 없이 갑자기 막 뛰어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누가 막 쫓아오고 뜁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비트라고 하는데 막 뛰어요. 뛰는 씬이 있어요. 그 다음 2번 이제 거의 잡힐랑 말랑 할 때 어디선가 차를 탑니다. 그래서 운전을 또 해요. 그럼 카 체이싱이 벌어져요. 그 비트 2번 카 체이싱. 차가 막 이렇게 저렇게 가고 전복이 됩니다. 전복이 된 차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어떤 건물로 들어가서 막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건물 계단 추격전 비트 3. 결국 창문으로 와장창 하고 나와가지고 막 지붕을 막 달립니다. 지붕을 달리는 체이싱 넘버 4. 네. 그러다가 저기 멀리 보이는 바닷가로 확 뛰어들어요. 그럼 이제 쫓아오던 사람들이 딱 보고 뭐야 죽었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푸 하고 나와가지고 저 멀리서 오는 그 아주 빠른 보트를 한 대 딱 타고 왕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비트 4겠죠. 또 이제 보트 추격전이 막 벌어집니다. 막 촤촤촤. 왜 그런진 몰라요. 촤촤촤 벌어지고 막 촤촤촤 벌어지다가 이제 뒤에 막 배가 막 척척척 따라오겠죠.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이렇게 뭔가 운하가 닫히는 아주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긴장감이 넘칩니다. 그러다가 탐 크루즈가 탄 거는 싹 하고 지나가 옆에 싹 긁히면서 그리고 문이 딱 닫히고 뒤에 악당들은 꽝 하고 부딪혀서 폭발해 버리죠.
그러면서 부앙 하고 가면서 푸익 하면서 미션 임파서블 빰빰빰빰빰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그려지시죠. 자, 이 앞에 이 추격전 씬만 두고 로그라인을 쓴다면 톰 크루즈가 악당들한테 쫓겨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피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도망치는데 성공한다, 요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써야 되는 게 로그라인이거든요. 결국 도망치는데 성공한다까지 이제 나오는 결론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비트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무슨 일인데, 무슨 우여곡절을 겪는 데를 이제 쪼개서, 그걸 실제 대본으로 쓰기 전에 그걸 먼저 쪼개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대충 아이디어를 구상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게 뭐였죠? 달리기 추격신, 그 다음에 자동차 추격신, 그 다음에 계단 추격신, 옥상 추격신, 바다 추격신, 요렇게 대충 5개의 에피소드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긴장감이 넘치는데 그 전이랑 이어지면서도 뭔가 좀 색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계속 볼만한 감정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트를 쪼개는 거죠, 에피소드들을. 저희는 그거를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혹은 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화니까. 근데 여기서는 비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짜고, 그 비트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대사들을 이제 쓰거나 혹은 상황들을 만드는 거. 이제 그게 결국은 이 전체 흐름의 요약본이 될 테니까 그런 걸 짜고 이제 대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그라인이 있고, 사실 이제 1번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의 그 엄마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한 장소에서 찍는 것도 그렇고, 좀 뭐랄까, 몰입감이 있고 찍기도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갈 건데,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그 이야기가 그냥 대화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대화의 내용이, 대화 안에서도 이렇게 막 우여곡절이 있어야 돼요. 그 카체이싱하고 막 바다도 달리고 막 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장소 변화는 없지만 이야기 자체 흐름 변화가 있어야 돼서, 그런 흐름들을 좀 대화 안에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구구절절히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딱딱딱 뭔가를 짚고 그 비트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9개, 10개 정도의 비트가 생겼어요.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대본을 썼죠. 1차 초안 쓰고, 좀 분량이 작은 것 같아서 비트를 좀 더 만들어서 또 쓰고, 좀 더 나눠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들려가지고, 퍼블릭 도서관 들려서 요거 책 반납하고 가려고 합니다. Emma in Rose. 이 책 좋더라고요. 엘머라는 코끼리가 나오는 책인데, 아기도 보고 저도 보고 아내도 보고 다 같이 보는 책이고, 반납할 날짜가 돼서 도서관 가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하하. 날씨 좋네요. 하늘, 와, 진짜 맑다. 진짜 좋네요. 하늘도 맑고. 이쪽으로 도서관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 도서관을 되게 자주 다녔는데 저기 수영장 있는 쪽에 같은 건물에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브랜치를 옮겨서 여기는 잘 안 오게 됐는데 또 이제 여름이 지나니까 또 잘 수영장 안 가게 돼서 요거 반납하는 날이 이제 오늘까지여가지고 늦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학교 아침에 오자마자 그 카메라 워크샵을 좀 받았어요. 특별히 뭐 모르는 카메라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학교 정책상 제가 그 카메라 빌리려면 워크샵을 받아 넣어야 돼서 이제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요. 근데 일단은 카메라는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카메라 2대에 대해서 모두 이제 워크샵을 받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은 거죠. 대신 이제 레드라는 카메라가 있고 블랙 매직이라는 카메라 2대가 있는데 레드는 영화에서도 이제 쓰는 카메라기도 하고 블랙 매직도 뭐 쓰긴 하는데 레드만큼 그렇게 활용도가 아직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트는 사람은 쓰고 또 그런 거라 학교에서 가진 이제 좋은 카메라 몇 종 중에 이제 제가 그 중에 한 2개 손꼽는 카메라가 한 종류가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2개에 대해서 워크샵을 받은 거죠. 브랜치 쉬는 날인가? 리턴에다가 그냥 넣으면 되니까요. 언제냐? 오늘 월요일인데 여는 날인데 Monday, September 오늘이네. Closed until further notice during flooding. Flooded library. 뭐가 있었나 보네요. 리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밑으로 다 빠져 있네. 이거 브러쉬. 넣으면 되겠죠? 이게 확실히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걸 한번 번역을 좀 돌려보고 여기 넣으면 안 되는 거면 죄송합니다. 이런 건 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홍수로 인해 문을 닫습니다. 아, 홍수가 맞네. 플로딩이니까. 표현해드려 죄송합니다. 딴 데로 가야겠다. This is closed. 이 넣는 건 괜찮을래나? 오케이, 넣는 건 괜찮겠지. Sorry, excuse me. Is it okay to return? Yes, return there.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 Yeah, have a nice day. 뭐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오케이라고 하니까 가보시죠. 플로딩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저건 되겠죠. 뭐 여기 보니까 불은 켜 있는 것 같아요. 이용은 못 하는데 아마 직원들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가 지금 플로딩인 것 같아요. 가보죠.
오케이. 자, 이쪽으로 갑시다. 아무튼 저는 이제 반납을 다 했고 이제 가보죠. 그래서 장비도 이제 어느 정도 워크샵을 맞춰놨고, 중간중간 그렇게 이제 장비 워크샵 받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뭐 제 이름으로 빌려서 뭘 할 수 있게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시죠. 그래서 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시부터 디렉팅 수업이었는데요. 디렉팅 수업에서도 이제 뭐 배우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했고, 이제 대본 같은 거, 이제 디렉팅 수업에서도 필요한 대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대본을 가지고 배우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해서 배우들이랑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실습을 할 건데,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쓰는 대본이 있습니다. 좀 짧은 대본이고. 그래서 오늘 가면서는 좀 대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다 못했죠. 일단은 졸업작품 대본은 이제 제가 이제 비트를 나눠서 비트 시트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트 시트를 만들었는지, 어떤 에피소드들이 제 이야기에 흘러가는지 대충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처음 장면은 그 엄마의 시선 장면입니다. 지금 이 카메라가 제 시선이잖아요. 이 카메라처럼 엄마의 시선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어느 병원 로비 같은 공간이에요. 병원 소리도 들려오고, 그 병원 가면 꼭 들려오는 특유의 안내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들려오고, 뭐 어떤 선생님 어디로 오세요. 근데 저기 한쪽에 약간 이벤트 부스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버이날이 마더스데이라는 날이 있거든요. 5월에. 그러면 이제 거기 마더스데이 이벤트 부스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화장해주고, 약간 이런 공짜로 화장해주고, 엄마들이 이렇게 좀 치얼업하는, 감사를 전하는 약간 그런 부스가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주최한 거죠. 그래서 엄마의 시선으로 이제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의 로비에 있는 그런 각종 풍경들이 보입니다. 그 앞에 딱 도착해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해서 이제 안으로 안내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장막 같은 게 있는데, 그 장막을 이제 걷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이렇게 예쁘게 꾸며진, 왜 그 분장실 보면 전구가 다다다다닥 달려있는 거울 있잖아요. 그런 거울이 보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의자가 있고. 그래서 미용실처럼 이쪽에 한 명 앉고 이쪽에 한 명 앉고 등 보고 앉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 누가 한 명이 앉아 있고 거기에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막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러보는 거죠. 방이 어떤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비트입니다. 방이 어떤지를 쭉 둘러보고, 뭐 이쪽에는 약간 예쁘게 꾸며져 있는 포토월도 있고, 이쪽에는 그 전구가 막 달린 그 분장실 거울 있고, 한쪽 벽은 이제 창문이 있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엄마가 들어온 걸 눈치채고 이제 세 번째 비트가 시작되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어머 하면서 뭐 따뜻한 차 드릴까요? 뭐 커피 드릴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더니 비가 막 내리니까 따뜻한 걸로 차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다고 하고 나가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누군지 드러나는데 두 사람이 이제 아는 관계예요.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아직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너무 시끄러웠네요. 자, 세 번째 비트까지 한 것 같은데요.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나가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엄마는 저기 앉으려고, 의자에 앉으려고 가방을 놓다가 가방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버립니다. 네, 와르르 쏟아지고, 그걸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막 주워 담아요. 거기에는 뭐 별의별 잡동사니가 다 있습니다. 뭐 껌도 있고 열쇠도 있고 동전도 있고 종이 뭉치도 있고 휴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막 이제 막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 가방 주인인 엄마는 뭐 굴러가는 거 줍느라 정신이 없고, 뒤에 앉아있던 사람은 이제 그걸 한 대 모으려고 이제 보는데 거기 밑에 껌이랑 뭐 종이 뭉치들이 있어서 껌 한번 받다가 이제 종이 뭉치를 줍습니다. 근데 그 종이 뭉치들 중에 브로셔가 몇 장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 라는 그런 안내서예요. 하나는 이제 간병인들도 너무 오래 이제 이렇게 간병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 그 간병인들을 위한 어떤 그 심리치료 서비스 같은 거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내하는 두 개의 브로셔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치료를 포기할 건지, 하나는 치료를 계속 할 건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죠. 그걸 이제 뒤에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접어서 이제 주죠. 그게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죠. 가방 주인인 엄마는 그걸 다 이제 넣고 겸연쩍어 하면서 저쪽 창가로 가서 이제 비 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이 물건들을 주워줬던 이 인물이 그 분장 거울 앞에 작은 선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품도 놓여 있고, 이제 거기 잠깐 기대 서서 자기가 갖고 왔던 이 서류철을 꺼내요. 노란색이 파일 있죠? 근데 엄마한테 이제 말을 겁니다. 자, 이게 이번에 새로 이제 시도해볼 신약에 대한 정보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누구, 어머니 아들 누구누구가, 어머니 아이 누구누구가 이번에 치료를 받고 나서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하면서 이제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이 엄마 아이의 주치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이랑 보호자가 그런 이벤트 장소에서 만난 거죠. 좀 이상하죠. 서로가, 아이는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데 여기서 만난다는 게 서로가 좀 겸연쩍죠. 그래서 좀 어색해하고 있었던 거가 드러납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한숨을 쉬어요.
그 다음 비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에피소드는 엄마가 가방에서 그 외 환자들 보면 팔에 이제 이 팔찌를 채워주잖아요. 이름도 써있고 번호도 써있고 하나씩 하나씩 이만큼을 꺼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봐요.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창고처럼 쓰이던 공간이라 의자나 뭐 테이블이 쌓여 있는데 의자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의자가 병원에 많은지 아냐. 그거는 다 보호자들이 환자들 치료받을 때 아픈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들 때 숨어 있으라고 의자가 이렇게 많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말하는 그 신약이 좋은 거라고 해도 결국엔 우리 환자들이 그걸 약을 먹든 치료를 받든 해서 나아지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지 않냐. 신뢰가 떨어진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5번째 에피소드 넘어갑니다. 이제 의사는 그래도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엄마는 당신이 이해 못한다. 우리 같은 보호자들의 마음을 당신이 이해를 어떻게 하냐. 얘기를 딱 하니까 의사가 순간 자기 과거를 잠깐 떠올려요. 아직 관객은 모릅니다. 잠깐 자기 어떤 아이가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방황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려요. 그러더니 자기도 안다. 근데 선택은 너의 것이니 그래 잘 생각해봐 달라. 뭐 무슨 선택을 하든 후회야 남겠지만 후회야 남는 거지만 그래도 이걸 읽어봐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당신이 뭐 후회를 아냐. 어디 한번 들어보자. 너의 후회는 뭔지.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의 이야기가 펼쳐진 게 그 다음 에피소드예요. 의사도 자기 아이가 아팠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이가 장애를 가지게 된 겁니다. 못 듣는 장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우두커니 앉아있던 아이는 이미 장애가 생긴 아이였어요. 그래서 뒤에서 불러도 못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회상하면서 나는 내가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이 있다. 그걸 후회한다.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마음을 열어요. 살짝. 그게 그 다음 에피소드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도 이 의사의 그런 사연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뭐라도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가까이 가서 이제 자기가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아이는 해고 엄마는 달인데 아이는 빛이 나고 스스로 빛이 나고 엄마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좀 이해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여전히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이제 빛나고 있는 아이를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예요. 의사도 그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얼마나 많이 그거에 대해 생각해 봤겠어요. 누군가 그 말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꽁꽁 숨겨왔던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고백하면서 살짝 풀리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조금 보이는데 엄마가 가방을 뒤져서
애기 가재 수건을 꺼내요. 그걸 건네줍니다. 그게 그 다음 에피소드예요. 가재 수건으로 눈물을 딱딱 닦고 엄마가 거 봐요, 내가 내 가방에 다 있다고 했죠,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를 풉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궁상맞게 있든 화장을 하고 있든 그게 아이들이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를 잘 관리할수록 아이는 잘 클 거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화장을 잘 받자 라고 하면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둘이 들어와서 화장을 막 해줍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고, 화장을 다 받고 나서 사진을 같이 찍고 그 사진을 벽에다가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 의사가 엄마한테 당신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거 알고 있고 혼자가 아니다, 같이 이렇게 힘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식으로 위로를 하는 게 그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방을 나오면서 헤어져요. 내일 진료 때 봅시다 하고 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이쪽으로, 의사는 저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시선이 메이크업 방 안으로 들어가서 선반 위에 아까 의사가 바닥에 막 떨어졌을 때 봤던 그 두 가지 브로셔 있죠,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그것에 대한 안내서, 간병인에 대한 심리치료 안내서, 두 개 안내서가 거기 구겨진 채로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이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심리적인 치료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저는 의미하고 싶어서, 그게 이제 필요 없어졌다, 놓고 간다 라는 이제 의미로 거기다가 놓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총 에피소드입니다. 그게 지금 얘기한 게 한 9개에서 10개 될 텐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시각적인 효과들이나 대비 같은 것들이 좀 더 있는데, 이야기 흐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션 임파서블에 톰 크루즈가 막 그런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들을 거쳐서 결국 그렇게 되듯이 이 두 사람은 이런 어떤 감정의 변화,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거쳐서 결국은 위로받고 다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걸 좀 짰고요. 그래서 그 각 비트, 각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대사를 하나하나 넣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길게 다 풀었었고, 상황도 엄청 길게 다 풀었었고, 근데 그런데도 페이지가 한 10페이지는 넘어야 되는데 한 6페이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글로 먼저 쓰고 영어로 번역하는 편인데, 한글로 써도 6페이지면 영어로 아무리 번역해도 7페이지, 8페이지 정도인데, 그러면 10분 안 됩니다. 8분, 7분. 그러면 지금 제가 목표하는 게 15분인데 8분이어도 7분이 모자라는 거예요. 거의 반이. 그러면 그건 대사를 늘리거나 뭐 그럴 게 아니고 에피소드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라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에피소드를 넣었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를 표현하는 다른 설정이 더 들어가야 돼서, 엄마가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꿈을 얘기하는 설정. 그러니까 뭐 나는 원래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다,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아이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뭐 약간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하면서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뭐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앞뒤로 약간 우화 같은 이야기, 전체를 일맥상통하는 우화 같은 이야기를 반절 넣어서 조금은 관객들이 처음에 이 나레이션 우화가 나올 때
이 얘기가 결국 어떻게 끝날려나 하고 이제 궁금해지게끔 마지막까지 그런 식으로 좀 더 에피소드를 충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걸 가지고 대사를 쓴 게 두 번째였고, 그거를 어느 정도 분량이 나왔다 싶으니 한 10장 됐거든요. 그걸 이제 좀 더 중복되지 않고 비주얼적으로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을 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금씩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만까지, 네. 초고, 다음에 뭐 투고? 재고? 아무튼 세 번째 이 편집까지 글을 이제 좀 더 다듬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안까지 나와 있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좋은데 좀 더 비주얼적으로 대사로 막 줄줄줄 하지 않고 그거를 빼고 어떤 화면 안에서 어떤 동작이나 혹은 동작을 하지 않는 걸로 무언가를 더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여전히 한글로 10장, 이제 번역하면 한 12장 될 텐데 여전히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되려면, 그러려면 또 에피소드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뻔하면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무거나 넣을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약간 아구를 맞춰놨는데 하나를 빼고 다른 걸 넣고 다시 이렇게 뭔가 맞춘다는 게 처음에 얘기 쓰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얘기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내일 아침에 가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저는 일단 집으로 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